네, 그럼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지금까지는 그 모스펫의 특히 엔모스, 그다음에 피모스의 그 스몰 시그널 모델과 라지 오퍼레이션 모델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했었죠. 그것들을 기반을 해서 바이어스를 하는 방법, 또 바이어스의 어떤 전류를, 어떤 전압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실용적으로 게인과 그리고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 그리고 GM을 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쉬운 방법으로 값들을 구하는 방법을 풀어 보도록 하죠. 우선 화면을 하얗게 하고요. 우선 그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커먼 소스 스테이지입니다. 컨피그레이션이라고도 하고 뭐 또는 스테이지라고도 하고 소스가 이게 일반적으로 게이트 쪽으로 신호가 들어가고 그 출력은 그 드레인에서 받는 형태를 갖게 되죠. 그림을 뭐 간단하게 좀 그려보자고 하면 RT가 있고요. 그리고 모스펫이 있고 그 다음에 게이트에는 이제 신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냥 들어가면은 그 TH보다 작은 전류가 들어가게 되면 전압이 들어가게 되면 신호가 나오질 않죠. 그래서 바이어스를 걸어줘야 됩니다. 바이어스를 V0라고 걸어주고요. 그라운드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드레인에서 신호를 Vout을 매주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있는 그 드레인 사이에 있는 전압을 매주해서 신호를 들여다보게 되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스몰 시그널 모델 우리 했었죠. 어떻게 돼 있었죠? 여기가 게이트였고 게이트 전압이고 그 다음에 소스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를 VGS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고 소스가 있고 소스는 이제 바로 그라운드로 붙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소스 커런 소스가 붙게 되고요. 원래 이 사이에는 이제 그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대표하는 그 람다하고 관계 있는 R0가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을 좀 더 포커스를 하기 위해서 R0는 무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스몰 시그널 모델이죠. 스몰 시그널 모델. 그래서 이제 여기 Vout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Vout은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는 당연히 이제 그라운드가 되겠죠. 그라운드 됐을 때 요것의 값을 GM의 VGS 이렇게 둘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이 그 게이트에 들어가는 신호를 마이크의 신호를 Vin이라고 한다면 VGS는 Vin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요 앞에 있는 RD가 있죠. RD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라운드로 가는데 스몰 시그널에서는 VDD나 뭐 그라운드나 마찬가지로 컨스턴트한 볼티지들은 전부 다
그라운드죠. 그라운드. 그러니까 요 사이에 그라운드 RD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의 GM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전류가 이 Vout 입장에서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AB는 마이너스 GM의 RD가 된다. 요걸 조금 더 버벌라이즈 시키면 그래서 마이너스 GM에 그리고 드레인과 AC 그라운드 사이에 있는 모든 총 저항이 된다. 그러면 이걸 응용을 좀 해보면 만약에 이 RD와 Vout 사이에 저항 R2를 붙여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R2는 어디로 갈까요? 이 스몰 시그널 모델에서 보면 R2는 잠깐만요. 지우기를 좀 지우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R2는 RD와 그라운드 사이에 같이 병렬 저항으로 붙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R2를 붙이게 되면 그때의 AB는 마이너스 GM에 어떻게 한다고요? 드레인과 그라운드 사이에 있는 토탈 저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RD와 R2가 된다. 조금 더 복잡하게 해볼까요? Vout하고 그라운드 사이드 또 R3를 붙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R3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마찬가지로 R2 바로 옆에 저항이 하나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R3까지 고려한 AB는 마이너스 GM의 RD 그리고 R2, R3의 병렬 저항이 된다. 이렇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예제를 한번 풀어보죠. 예제는 VDD가 2V고요. 2V고 그리고 3kΩ의 RD가 붙어 있고요. 아웃이 나와 있고 그리고 거기에 NMOS 모스펫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바이어스 저항을 1.2V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V0라고 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라운드를 걸고요. 그리고 이 모스펫의 WL의 레이시오는 10이라고 하겠습니다. 10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RD의 크기는 3kΩ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μN의 옥사이드 커패시턴스는 100 마이크로암페어 V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VTH는 0.5이고 보통 심플리피케이션 할 때의 모델들은 그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별로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람다를 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몇 가지를 구해보죠. 하나는
바이어스를 구해보고요. 또 하나는 스몰 시그널 모델, 스몰 시그널 모델의 그 파라미터들 있죠. 파라미터들을 구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게인을 구하겠습니다. 구해보고 또 그 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그 게인을 2배로 한다면 또는 뭐 RD를 2배로 한다면 또는 그 밖에 파라미터를 2배로 한다면 과연 어떻게 변하는지 또 어떤 파라미터들이 변하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어스 캘큘레이션을 하면 바이어스는 이제 VGS하고 VDS 구하는 거죠. VGS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VGS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얘가 스몰 시그널이긴 하지만 바이어스를 걸었다는 얘기는 스몰 시그널이 아니고 라지 시그널 오퍼레이션 또는 고정된 컨스턴트 전압을 걸어줬다는 거죠. 얼마 걸어줬죠? 1.2V 걸어줬어요. VGS가 1.2V 걸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모델이 세츄레이션 모델에서 주로 사용되죠. 세츄레이션 모델이라고 하면 ID는 2분의 1의 μn의 COL에 우리 많이 쓰는 요 공식을 이용하면 ID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구해보면 이것이 245 마이크로 암페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렇게 됐을 때 이게 전제가 뭐냐면 전제가 인세츄레이션이죠. 인세츄레이션에 대한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 얘기는 VDS가 뭐보다 커야 돼요? VDS가 VGS-VTH보다 커야겠죠. 자, 그럼 VDS는 어떻게 구하나요? VDS는 VDD에서 뭘 빼주는 거예요? ID에서 RD를 빼주면 되겠죠. 하면 2V 마이너스 그 다음에 245 마이크로암페어 곱하기 3 킬로옴이 되겠죠. 이건 값이 1.265 정도 될 겁니다. 자, VDS가 1.265 정도 됐으니까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1.2V에서 VTH가 0.5니까 0.7V죠. 그 0.7V보다 훨씬 큰 값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VDS가 있고 그 다음에 ID가 있다면 지금 현재 VDS는 여기 세츄레이션 영역의 값이 대충 0.7V 근처의 값이면 되는데 VDS는 1.25V 정도에 가 있으니까 세츄레이션 리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들에 대한 값들을 구해보죠. 스몰 시그널 값은 뭐 가장 중요한 게 GM이죠. GM. 지금 현재는 GM입니다. 왜냐하면 RO가 원래는 GM하고 RO를 같이 계산해야 되는데 RO는 뭐 보통 심플리케이션 할 때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GM은 세 가지 구하는 공식들이 있었죠. μn에 X에 L에 그리고 VGS 마이너스 VTH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또 toID VGS 마이너스 VTH로 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루트를 씌워서 이 ID 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 중에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는데 가장 쉬운 요걸 쓰죠. ID 값 알고 있고 VGS, VTH 값 다 알고 있으니까 계산을 해주면 잠깐만요. '계산을 해보면 1.43kΩ 분의 1이 되고, 이거를 지멘스로 표시하면 0.7 밀리 지멘스가 되겠죠. 지멘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을 한번 구해보죠. 개인을 지우죠. 개인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GM에다가 마이너스 GM에 RD를 곱해주면 되겠죠. RD를 곱해주면 될 테니까. AB는 마이너스 GM에 RD에 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2.1이 된다. 마이너스라는 건 위성이 바뀌는 거죠. 위성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회로에서 RD를 두 배로 바꿔 보겠습니다. RD를 6k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회로가 어떻게 되는지. 자, 이게 만약에 아직도 세츄레이션 영역 안에 있다면, ID는 고정이 되어 있겠죠. 그죠? 고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VDS가 있고 ID가 있어서 이것이 항상 이렇게 똑같은 값을 여기 VDS가 여기든 상관없이 같은 값이 될 거예요. 어차피 VDS가 영향 받는 거는 ID하고 RD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떨어질 겁니다. 그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죠. RD를 3kΩ에서 6kΩ으로 바꿔봤어요. 그렇다면 만약 ID가 세츄레이션 영역에 있다면 ID는 원래 있었던 245 마이크로 암페어가 되겠죠. 그렇죠? 원래 값이 이거니까요. 그럼 VDS는 어떻게 될까요? VDS는 VDD 마이너스 RD의 ID가 될 것이고요. 그 값은 계산해보면 0.53V가 될 겁니다. 자, 0.53V라는 것은 1.2V에서 VTH 0.5V를 뺀 0.7V보다 작은 값이죠. 그 얘기 무슨 얘기인가요? VDS 값이 세츄레이션 리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트라이오드 모드에 있다. 리전에 있게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체 계산을 다시 바꿔야 될 겁니다. 그죠? ID가 감소해 있기 때문에 바꿔야 할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AB가 마이너스 GM의 RD니까 RD를 2배로 해주면 AB도 개인도 2배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왜 그렇죠? ID가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트라이오드 모드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GM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GM을 이거는 그냥 GM을 키우는 방법은 GM은 우리 알고 있는 루트 공식을 통해서 이 뮤n의 l의 id. 자, GM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id를 키우거나 그 다음에 요걸 키우는 게 방법이겠죠. 이것들은 이미 그 머티리얼 특성상 주어진 값들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값은 id하고 w over l, 다시 말하면 그 레이시오를 바꿀 수 있겠죠. 근데 id를 바꾸는 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이어스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그 다음에 id를 무한정 키우게 되면 RD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트라이 모드로 빠집니다. 그래서 GM이 역할을 못하게 되죠. 그죠? GM이라는 것은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그래서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됩니다. 트라이 모드 안 되고, 바꿀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네, 바꿀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위스하고 랭스의 레이시오를 바꾸면 GM 값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무한대로 바꿀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 수업의 그 스코프에서는 벗어나는데, 이것을 계속 키우게 되면 GM이 더 이상 이 공식을 따르지 않아요. GM이 이걸 따르지 않고 약한 걸로 하고요. ID over 1.5 VT로 수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키우면 GM이 변하긴 하지만 이것이 너무 크면 또 충분히 크면 GM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 더머 볼티지죠. 더머 볼티지 우리 알고 있는 20mV가 되는 겁니다. 그 너무 크면 역시 GM인데 이 W하고 L의 레이시오도 이 더 이상 이 공식을 따라서 증가하지 않고 GM이 이렇게 수렴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에 대한 RO라고 하죠. RO라고도 하고 뭐 람다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한번 넣어서 계산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ROL 값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VDS가 있고 ID가 있으면 얘가 이제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약간 올라가긴 하지만 채널 랭스에 따라서 올라가긴 하지만 이게 뭐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약간 경사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RO라는 값은 무한대다, 또 아니면 매우 큰 값이다 라고 생각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또
오퍼레이션 포인트에 따라서 동작 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VD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RD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마이크를 달고 그리고 바이오스 전압을 걸고 그리고 아웃풋을 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때 했었죠. 결국은 그 아로가 스몰 시그널 모델에서 커런트 소스 바로 옆에 붙죠. 이렇게 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레인하고 AC 그라운드하고 같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그린다면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것이고, 그거를 스몰 시그널로 바꾸게 되면 이것을 V인이라고 하죠. V인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게이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긴 그라운드고요. 그리고 소스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가 V인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인이 되고요. 커런트 소스가 있고, 거기는 GM V1이 커런트 소스를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옆에 R0라고 하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관련 저항이 붙게 되고, 그리고 드레인 쪽에 RD가 붙게 되겠죠. RD가 붙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Vout이 될 거예요. 그러면 게인 구하는 건 쉽죠. 이미 다 했던 거고, 게인은 V인이 결국 V인이니까 V이니까 AB는 마이너스 GM에, 그 다음에 저항은 어떻게 한다고요? 드레인과 AC 그라운드 사이에 있는 토탈 저항을 쓴다. 그러니까 RD에 RO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목요일날 두 번째 수업을 연속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주가 12주, 13주, 14주, 그리고 15주에는 시험을 보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5주는 지금 학교 측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대면 시험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학습 활동의 일환으로 연습 문제 또는 여기 있는 예제 문제들이 있어요. 연습 문제까지는 안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예제 문제는 좀 풀어놓고 있으면 나중에 중간고사 볼 때, 아니 기말고사 볼 때죠. 기말고사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